보도록 합시다. 열일곱. 안 되네. 131번부터 갑니다. 시험 친구들 다른 시간에서 그리 다 빠졌던데? 안 한다고 했는데. 해본 거는 현장사인가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했어요? 뭐 인정하는 거 중앙도 끝나고 안 정해졌대요 아직. 아 안녕했어요. 초는 중간은 끝나고. 중간 끝나고 평면은 중간 끝나고. 야 너무 힘들면 얘기해. 자 131번 보시면요. 자 집합 x의 원소 중 10보다 작은 수는 많아야 4개다. x의 원소 중 보다 작은 수는 자, 요 명제를 부정할 거지. 이거 부정입니다. 부정. 이거와 이 명제를 부정을 하면은 이 제일 핵심 이거 많아야 4개다를 어떻게 해석할게? 그럼 이 명제 안에서는 어떤 집합 x의 원수? 뭐야? 원소 중에서 10보다 작은 수가 많아야 4개라는 얘기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최대 3개 많아야 최대 4개까지는 얘기지. 자 그거를 이제 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잖아. 많아야 4개라는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요 명제를 지금 해석을 하면 10보다 작은 수가 빵개에서 4개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럼 이 명제를 갖다 딱 부정을 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그렇지? 집합 x의 원소 중 이게 명제는 부정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문제 이 명제 안에서 세팅된 값이잖아. 그죠? 10보다 작은 수는 많아야 4개다. 이걸 부정하면 많아야 4개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 10보다 작은 수가 몇 개부터 몇 개다? (0개부터) (4개가) 아니라는 얘기는 5개부터 몇 개까지다? 어디까지? 네, 10보다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아니지. 근데 얘가 전체 집합이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럼 5개 이상이다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냐? 0개부터 4개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5개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 5개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아세요? 5개 이상은 같은 얘기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런 말도 같은 말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잘 잤어요? 또 몇 시에 끝났어? 3시에 끝났는데
뭐 먹었어? 거기서? 조개구이 먹고 조유 비싸지 않나? 인당 거의 2만 원 할 텐데. 그치? 원래 조개구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없어. 내가 또 조개구이 월미도에서 조개구이 먹다가 통풍 걸려가지고 통풍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안 된대.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하나씩 먹는 약이 있어. 그래서 매일 그 약을 하나씩 먹어. 안 먹으면 큰일 나. 그래서 조개를 못 먹어. 아, 조개가 통풍이 안 좋다는 건 난 몰랐거든. 그래서 그날 와이프랑 조개구이 무한리 뷰집 가가지고 진짜 개처럼 먹었거든. 진짜 거의 산더미처럼 먹었어. 먹고서 집에 와서 딱 자는데 중간에 자다 깬 거야. 아파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지뢰를 밟으면 이 느낌일까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파서 뭐라고 그러지? 잠이 이불로 덮고 자잖아. 이불에 피부가 살짝 닿는데도 엄청 아픈 거야. 그 정도로 아파. 막 팅팅 부어가지고. 그럼 다음날 일단 병원을 가야 되잖아. 근데 그때까지 내가 이게 통풍인지 모르니까 처음 아픈 거라. 집 앞에 병원이 한 15분 거리거든. 근데 이제 한쪽 발목을 못 쓰니까 땅을 못 뛰냐. 어떻게 하겠어? 진짜 거기 기어갔지. 진짜 거기 기어갔어. 기어가지고 진짜 거기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했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주사를 이렇게 발목에다가 이렇게 착 찔러. 이렇게 피를 이렇게 쫙 빼. 그럼 통풍이 걸린 상태에서 피를 쫙 빼면 피가 초록색이야. 그 안에 염증이 차가지고 쫙 빼가지고 오빠 다시 검사를 해. 이제 통풍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통풍은 이제 한 번 걸리면 언제든지 다시 이제 통증이 올 수 있어서 평상시 컨디션 관리 좀 잘못하면은 대통증 올라올 거고 먹는 거 잘못 먹어도 올라오네. 그래서 이제 등푸른 생선은 못 먹고 고등어 같은 거 있잖아. 오징어나 문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갑각류 먹으면 안 되고 그 야채 중에서도 이제 시금치를 먹으면 안 돼. 시금치도 먹으면 안 되고 새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해산으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회만 먹는 거예요. 회만 광어나 우동 이런 거만 먹고 연어 못 먹어. 연어도 못 먹고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통증 올 수도 있고 닭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많이 먹으면 좀 많이 안 좋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거야. 진짜 살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 컨디션 관리 되게 잘했다. 리뷰 쓰셨어요? 어떤 거? 리뷰. 리뷰? 무슨 리뷰? 여기서 먹고 통풍 걸렸어요. 아, 근데 원래 조기 진짜 좋아하고 그때도 진짜 야무지게 먹었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럴 일이 없어. 아 참고로 여자들은 잘 안 걸린대. 여자들은 안 걸리고 거의 다 남자들이거든. 그 남자들 중에서도 생활이 좀 불규칙하거나 이 기간이 오래되면 그러면 갑자기 걸려. 알겠지? 재민아
뒷면에.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에서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학원 강사들은 많이 걸려요. 만나도 우리는 식습관이나 이게 맨날 일이 늦게 끝나고 이러니까 원래 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저녁을 맨날 한두 시에 먹거든. 새벽에 한두 시에 먹고 맨날 4, 5시에 자니까 완전히 밤낮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니까 작살이 나는 거죠.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발 좀 편한 직업까지 하고 편한 직업까지 학원 강사는 할 짓이 못해요. 여기 다른 건 다 좋은데 몸을 너무 배려. 이미 나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다른 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은 꼭 정해진 시간에 딱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보통 그래도 전문직 쪽이나 삶의 질이 좀 보장이 돼 있는 직업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는 게 좀 있어요. 힘들어. 내가 하루에 먹는 알약이 15개야. 그거 하루라도 안 먹으면 나 죽어. 그래서 피가 되게 빨갛지 않고 약간 검해. 피가 안 좋아, 탁해. 그래서 나는 지금 피가 나면 피가 잘 안 먹죠. 안에 혈소판이나 이런 게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오래 살기 글렀습니다. 네, 35번 봅시다. 자, 실수 XY에 대해서 또 조건. 자, 이거 하나 잡다. 큐는 아니야? 자, 이렇게 됐을 때 Q이면 나 P다. 자, 이게 참이되도록. 자, Q는 원이죠. 이 원에 있는 좌표이면 나 P라는 범위 안에 다 들어가줘야 되지. 그럼 보면 P가 요거니까 나 P는 어떻게 돼? 나 P.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야 아니면 작거나. 네, 이거가 AND죠. 이것도 부정이 되기 때문에 또는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만족을 시키려면 결국에 이 좌표평면 상에서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럼 여기하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사분면 제하고 나머지. 그럼 이 빨간색 범위 안에 이 원이 다 들어가야 돼. 참이되면. 그러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었으니까 이 반지름을 늘리다 보면은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어디? 원점이겠죠. 맞습니까? 반지름 길이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게 딱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최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R 얼마예요? 이게 2하고 4니까 여기가 2루트 5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자연수 R을 최대값 물어봤죠? 그럼 R이 최대가 2루트 5니까 얘보다 작은 자연수 최대 가장 가까운 건 누구야? 4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계산님 6번 볼게요. 자, 두 조건 P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명제. not Q이면 P다. 자, 요거가 거짓임을 보이는. 정수님 발레가 x는 4 하나밖에 없어. 4를 제외하고는 요 범위가 전부 다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건 어차피 실순상에서 나타내야 되니까. 봅시다. 자, 낮추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혹은 k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럼 k가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모르니까 일단 나중에 표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p는 2보다 작거나, 그다음에 5보다 크거나. 그래서 이 노란색 범위가 무조건 파란색 범위에 다 들어가줘야 되지. 이렇게 맞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k가 일단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했고, 양의 정수인 반례가 4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잘 봐. 여기에 4가 있어요. 얘만 이 노란색 범위에 싹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3이 있으면 k라는 애가 무조건 3하고 4 사이에서 시작을 해줘야 되지. 그래야 이렇게 돼서 5부터는 어차피 여기 다 들어가죠.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 일단은 k가 4보다 3에서 4 사이에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제 등호 확인해야 돼요. 4는 될 수 있어. 안 되죠. 왜냐면 k가 4가 돼버리면 k가 그러면 4보다 작다, 4보다 큰 쪽으로 4까지 여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안 되고 4는 돼도 돼, 안 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답은 4번이겠죠. 됐나요? 38번. 자, 세 공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고요. 자, P면 Q이다. 이게 참이고, 그 다음에 not P이면 Q이다. 이거 참이고, not R이면 P다. 이것도 참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주세요. 자, 그럼 잘 봐요. Q 안에 P가 들어가죠. 근데 동시에 Q 안에 not P도 들어가요. 맞죠? 그리고 P 안에 not R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자, P라는 애도 들어가고 그 여집합도 이 똑같은 집합 안에 다 들어가 있대. 그럼 Q가 뭘까? 네,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 그래서 이걸 벤다이어그램 상으로 나타내면 이 전체 집합 자체가 진리도 Q랑 같은 거다. 그럼 그 안에 P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요거 굳이 뭐 R이나 이런 걸로만 표시하지 말고요. 그냥 R에 이거 여집합이지. 이렇게 또 R의 여집합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옳은 거 기억을 보시면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냐 설명해주시야. 이거 유조건이 똑같은 거잖아. 참이고요. 이해 보시면 자, R에서 P 여집합을 뺐대. 그럼 공집합이다. 아니죠. 여기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찾았고요. 이것을 보시면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번 등호랑 한번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사실 얘는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어. 왜? Q가 뭐였습니까?
전체 전체 집합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R이나 P 가지고 뭘 만들어도 어차피 다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디귿은 참.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맞습니다. 됐나요? 됐어? 네네. 여기까지 찍어주세요. 백 142번. 자, 다음 두 명제. T표가 모두 참일 때 실수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T는요,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는 요거이다. 일단 요거 참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Q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얘는 어떤 실수예요? 이거에 대해서 X는 자, 이 모든과 어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모든 실수라고 하면은 하나라도 뭐가 되면 하나라도 발레가 나오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고, 어떤이 나왔을 때는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참이 되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아 그러면 x가 1보다 큰 어떤 수가 들어가도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수익현상에서 x는 기본적으로 1보다는 큰 값만 들어갈 겁니다.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려면 저 E-T가 어디 있어야 돼요? 일보다 오른쪽. 네. 그리고 E-T가 이쪽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요? 요면을 포함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E-T는 1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큰데 등호돼야 안 돼. 안 되죠. 겹치면은 안에 있는 거는 1이 들어가는데 바깥에 있는 게 1을 포함을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 치면 어떻게 된다? 1보다 작다. 이거는 나오겠죠? 네, 두 번째는 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이 하얀색 범위에 있는 x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요 범위에 걸리면 된다는 거지. 하나라도 걸리면 되니까 그냥 살짝 걸치게만 만들려면 T-3이 딱 0보다 살짝 이쪽에만 있어도 걸리는 얘기죠. 겹치는 부분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참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T-3이 0보다 어때야 되고? 0보다 작아야 되고 등호 돼야 안 돼. 여기서는 되죠. 어차피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니까. 돼요? 그럼 T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위에 거? 이마에서 잘 왼쪽에 있어. 이마에서 T가 왼쪽에.
그래? 어이 그래? 그 다음에 잘못 썼어. 봐봐. 1보다 큰 어떤 수가 들어가도 얘보다 큰 거랑 같아야 된다며. 그럼 이거 쉽게 생각하면 1보다 큰 값이 얘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2-t가 1보다 작아야 되죠. 갖다 대야 돼. 그럼 t는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요놈이랑 요놈이랑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이거 해석하는 거 치면 되고요. 사실 이거니까 54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 가지고 얘기하는데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지. 그러면 P면 Q가 참이야, Q면 P가 참이야.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입니다. P면 Q가 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는 거 선택하라는 얘기요. 그리고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필요 충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억해요. 여기서는 P가 A 미분과 B가 A고요. 그다음에 Q는 A 합 B가 Q다. 자, 그럼 기억을 걸 해석하면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야 이거? 그렇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뜻이고 얘는 이것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랑 같은 얘기죠. 이거 필요충분입니다. 이거 찍으세요. 이거 보시면 여기서 B는 A가 B의 여집합이다. 그리고 Q는 A 합 B가 전체 집합이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만족하려면 그치 원래 이게 의미하는 게 이쪽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해석할 때 일단 A하고 B를 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합했을 때 그냥 전체가 되거든. 그럼 이 얘기잖아 얘는 이 전체 집합 안에서 (1, 2, 3, 4번이라고 했을 때 몇 번이 없다. 4번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가능한 얘기지. 맞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 요 P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어디 해야 되나?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돼. A가 B의 여집합과 같다. 그렇지. 이거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식으로 되냐? 일단 똑같이 그려놓고 번호 붙인 다음에 자 A는 몇 번이에요? 1, 2번. B 여집합 이게 같다라는 얘기죠. 이게 같으려면 얘도 없어야 되고 얘도 없어져야 같을 수가 있지. 맞아요?
얘도 없어야 되고 얘도 없어야 되고. 됐습니까? 근데 얘는 여기 바깥에 명상 없으면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의 조건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범위가 더 큰 게 얘지. 더 제한이 되는 게 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예요. 여기 없어도 상관없어. 있어도 상관없고. 근데 얘 무조건 없어야 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가 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네가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뒤로 볼게요. 표가 자, 요거는 차이가 없이 이것도 사실은 참이거든. 이게 가끔 나오는 건데 뭐냐면 얘는 B하고 C를 전체 합한 거 안에만 A가 들어가면 되죠. 근데 얘는 그냥 A가 B한테 속하거나 또는 C한테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그러니까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B, C 겹치는 거에 A가 딱 들어가면 돼. 돼요? 그러니까 얘는 B하고 C가 그러니까 B만 가지고 있는 영역에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B하고 C 겹치는 부분에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C만 가지고 있는 부분에 A가 들어갈 수도 있죠. 얘는 세 가지 케이스야. 근데 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없는 거죠. A가 B에 속하거나 C에 속하거나 돼요? 한쪽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귿도 참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 가끔 나와요. 이거. 그래서 요거 비교하면 무조건 이게 이쪽이 더 크다라고 일단 알아두는 게 나아. 이게 자주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56번 갈게요. 자! 계세요? 괜찮아. 자, 156번 보시면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피다. 그리고 나조건은 P는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P는 낙Q다가 참이라는 얘기지. 맞아요? 네, 요거 두 조건 이제 해석을 들어가면 자, 가조건은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 뭐 이용해야 돼? 현별식. 현별식이 0보다 어떻다? 0보다 네, 첫번랑 같아야죠. 그래서 얘는 요 범위를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자, 나조건은 P면 낙Q니까 낙Q 범위에 P가 다 들어가줘야 되지. 됐습니까? 그리고 P의 범위는 결국 이거였잖아. A 범위가.
그러면은 얘를 보시면 어디 보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관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성립을 해야 되지. 맞아? 근데 그게 이 낙큐라는 범위면 어쨌거나 낙큐면은 어차피 요거만 묶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똑같은 얘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제가 모든 실수 x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같은 얘기로 얘도 어때야 돼? 네, 얘도 무조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네,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서 b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은 3, 4이겠네. 돼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예요? 정수 A, B라고 하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다섯 개 나오고 1은 0, 1, 2, 세 개 나오죠? 얘네가 좀 완전 순서상 몇 개? 15개 됐습니까? 연애야 힘내. (169) 자,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두 양수 AB에 대해서 자, 2A 플러스 3B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는 여기 위에 거에 대한 갖고 있으니까 강제로 뭔가 식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오케이? 왜? 지금 이 상태에서 곱해봤자 어차피 문자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죠? 안 사라질 때 식은 무조건 식을 만져야 돼, 직접. 그래서 문자가 어떻게든 없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하필이면 보면 이 문자들이 다 분모로 내려가 있죠. 그죠? 그럼 요거를 적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요거하고 얘를 그냥 옆에다 따로 곱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강제로. 이해돼요? 얘를 잘 보면 이거 곱하면 1이고 이거 곱하면 이거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얘네가 서로 역수관계로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얘가 요거 최소값은 얼마예요? 2죠. 어차피 곱하면 사라지고 앞에 계수 2만 나오니까. 그럼 여기 상수 1하고 1 있으니까 얘의 최소값이 일단 얼마다? 4다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지. 여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봐야지. 내가 최소값이 4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될 거냐?
얘가 얼마래? 5분의 1이래. 양변에 5를 곱하면 여기가 20으로 올라가지. 돼요? 그럼 봐봐. 남은 게 어차피 우리는 요게 필요한 거죠? 2a 플러스 3b. 여기 나오잖아. 돼요? 어차피 남은 게 2a 플러스 3b의 최소값이니까 여기 플러스 2만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가 얼마? 강제로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식을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의 명분이 뭔가요? 그래야 문제가 좀 결이 달라져도 우리가 이 식을 강제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목적은 하나야. 뭐라고? 뭐 따로 주어진 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강제로 얘네들을 분모로 내려가 있다는 게 포인트지. 그러면 분자로 해가지고 무조건 곱해가지고 쭉 나열을 해버리면 공학계도 역수인 두 문자로 된 서로 역수로 나오니까 어차피 얘네들 산수기 했으면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다 이런 관계로 해결됐다. 이렇게 찍었어요. 오만 시작. 잘 계세요. 직방도 풀었어? 그 문제가 다 풀려 있어요. 응? 그 지난 그 시험 보면 직방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다 풀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너지를 사고 풀려면 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의 다 다시 풀어도 되는데? 아니 볼펜으로 써야 돼. 아, 그럼 미리 얘기하지. 얘기하면 뽑아줄 수도 있는데. 이쪽 뽑아서 풀면 되잖아. 내가 뽑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숙제가 밀려버리면 안 돼. 미리미리 그냥 나한테 얘기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렇게 해서 안 돼 있으면 4일 동안은 한 게 없잖아. 시간을 날리는 거니까 약간 풀고 직방은 내가 뽑아줄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힘내. 할 수 있어. 자, 171번 볼게요. 자, 171번 보시면 있어요. 자,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곱한다고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강제로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 거야? 핵심을 읽보자. 얘하고 곱해서 무조건 사라져야 돼. 그죠? 어떻게 만들면 돼? 봐봐. 이제 애들이 요거 맞출 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앞에 계속 9야. 그 뒤에 3도 있어. 그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얘가 9고 얘가 3이죠. 잘 보면 얘가 요거의 3배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봐도 되냐면 x제곱 앞에 개수를 1로 보고 뒤에를 3분의 1을 넣어요. 돼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럼 뒤에 3분의 1만 다시 빼주면 되죠. 원래 없던 식으로 쓰니까. 돼요? 그럼 봐봐. 이제 얘하고 얘 어차피 둘 다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어떻게 돼? 2 루트 얘는 9로 여기다 묶으면 이게 플러스 3분의 1이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없어지고 결국엔 남는 게 9분의 16이야. 돼요? 얼마야? 3분의 8. 거기에 3분의 1 빼는 거지. 얼마? 이게 최소값이야. 그리고 그때에 뭐를 구해야 돼? 네, x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x값은 어떻게 구해? x값 등호가 언제 성립해? 네. 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어떨 때? 같을 때. 근데 여기 최소값이 3분의 8이었잖아. 각각 얼마씩 가져가면 돼? 3분의 4씩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1이 3분의 4니까 넘어가면 1이죠. 그래서 x는 뿔마 1인데 x가 어차피 저거니까 그냥 x가 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x가 뿔마 1일 때 최소값 3분의 7 됐어요? 이런 식으로 푸시는 무조건 강조로 만드는 거야. 이거 만드는 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172번 볼게요. 자, x가 1보다 클 때 자, 여기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산수의 기하는 뭐보다 클 때가 기준이에요? 0보다 클 때인데 이렇게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거 이대로 냅두면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네, x만을 넘겨서 이 뭉탱이를 가지고 다녀야 돼. 이해되세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x-1의 단위를 가지고 다녀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얘도 강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위에 x-1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분모 분자를 이 식을 좀 변형을 시킬 건데 분모 분자를 x-1로 그냥 나눠버릴 거야. 그럼 여기는 그냥 1로 만들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만들게요. 그러면 자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x-1이 깔리는 거니까 요거 x로 묶으면 x-1이죠? 날라가서 x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돼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그럼 얘하고 얘를 가지고 다시 산수기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다 얼마만 추가해버리면 돼? 네, 마이너스 주고 다시 플러스 1을 주면 되죠. 그럼 요거 가지고 얘의 최소값이 나오지. 얘의 최소값 얼마? 얘의 최소값이 2잖아. 돼요? 이거의 최소값이 거기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1이 얘가 가질 수 있는 무슨 값? 네, 이건 최대값입니다. 왜? 분모가 가장 작았을 때가 이 전체에서 가장 클 때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3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다. 자, 174번은요. 혹시 학교에서 푸시 슈바르트 안 나온다고 하는 학교 있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응? 멘트 집합이에요?
쌤 조용히 좀. 에이? 아직도? 저희도 조용히. 잠깐만 시간 보는데 시험이 제일 빠르잖아. 근데 소용이거든요? 집합 명제를 어떻게 나오려고 그러지? 이 시험 전날까지 나가네. 혜원은? 조용히. 조용히 너 하고 있어요? 저희 원반 하고 있는데. 에이? 사이트 공부하면 좀 심한데? 내 형도 시험 빠른 편이잖아. 저도 크게 나오잖아. 성현이는 너 직방 풀고 있어라. 어차피 여기 안 들어가잖아. 청란, 집합 끝났어? 너는 또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무슨 또 시험이 늦잖아. 거꾸로 돼 있어. 그럼 너네는 시험 범위 끝내도 진도 계속 나오겠다. 설마 항상 안 들어가 있지?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대충 용강 나오면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자, 174번 보시면요. 자, 요 174번은 꼬시리버레처 쓰는 건데. 자, 이렇게. 자, 요거일 때 9x 제곱 플러스 4y 제곱의 최소값. 그때 x, y 값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코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는 여기 앞에를 a, b로 보고 얘를 x, y로 봐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기본 부등식이 요건데, 자, 근데 코시는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가장 단순한 꼴로 보통 안 써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지금 x, y 이런 거를 어떻게 봐도 되냐면 얘를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 x, y에 해당하는 거를 3x, 4y 그냥 묶어서 봐버리고 앞에 a, b를 그냥 1로 봐버리는 거야. 이렇게 넣으면은 요 식이 나와요. 중간에 여기에 그렇게 만드는 거야. 왜냐면 이거 그냥 A, B, X, Y 이렇게 두면 예식이 안 나와 애초에. 이해돼요?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는 게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A하고 B를 각각 1로 두면 얘가 2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3X의 제곱에 4, 얘가 4Y 제곱이구나. 그럼 얘가 또 저거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이렇게 봐야겠다. 봐봐. 여기는 3x 그대로 제곱하면 9x 제곱이 나와주죠. 얘는 4를 통째로 묶으면 제곱을 해버리면 16y 제곱까지 가야 되니까 얘를 분리를 시켜서 여기를 2하고 2로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럼 요게 a가 1이고 b가 2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제곱 하면 5가 되죠. 그리고 양쪽에 제곱 들어가면은 얘가 9x 제곱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 이게 나오니까 얘가 지금 3x 플러스 4y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문제에서 얘가 얼마야? 5잖아. 5의 제곱이니까 5 하나 지우면 이거 날라가니까 5죠? 그래서 실수 5가 돼요.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예요? 등호 성립할 때가 코시바라 치면 등호 성립할 때가 이때거든. 근데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게 1이었고 B에 해당하는 게 2였죠. 그래서 1분의 3x가 2분의 2와 2가 같을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여기 난리니까 y는 3x죠? y는 3x 여기다 들어가면 3x x값하고 y값이 나오겠죠.
되나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야 돼. 그 계산은 일단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잡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호시슈바르츠는 절대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거 그대로 그냥 넣기만 하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 안 된다고. 오케이? 산수기하에서 어려운 문제는 식을 강제로 변형을 해가지고 지워서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고, 호시슈바르츠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 A, B, X, Y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줘야 돼.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오케이? 이게 관건이에요. 돼야 돼! 개꿀팁인데 잘 알아두셔야 돼요. 178번 갑니다. 요거는 178번은 3개짜리 코시거든. 근데 보통 3개짜리까지는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잘 안 내긴 하는데. 자, 그럼 요거는 코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여기서는 X, Y, Z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지금 A, B, C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에서 그 앞에 있는 X하고 Y, Z 개수 앞에 A, B, C 있죠? 걔가 여기 1, 1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시에 의해서 요거에 문제에서 원하는 식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요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문제를 잘 풀다 보면 A, B, C하고 X, Y, Z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줄 때도 있고, 오케이? 아니면은 역수의 형태로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잘 만들어야 돼. 네, 그럼 여기는 3이고 얘는 여기가 6이었으니까 여기 제곱하면 36이고 3 나누면 12겠죠? 그래서 제곱하면 12입니다. 끝나요? 180. 180 질문하는 사람. 180번 질문하는 사람. 응? 180번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 뭐야 여기 왜 적혀 있는 거야? 180번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이야? 자, 180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빈칸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빈칸에 들어갈 식을 찾는 거는요, 그 바로 윗줄이나 바로 아랫줄을 보고 어차피 그 빈칸 뚫어놓은 게 위에 줄이나 아랫줄 무조건 정리해 놓은 식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가가 들어간 식 윗줄 맨 첫 줄 보면 B 플러스 C가 X고 C 플러스 A가 Y고 A 플러스 B가 Z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만들려면 위에 있는 저 세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네, 더하고 2분의 1이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일단 2분의 1입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에 들어가는 식도 잘 생각해보면 요 B 플러스 C분의 A, C 플러스 A분의 B, A 플러스 B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옆에 막 이렇게 나와있죠? 아니요?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야. 자 보시면 180번 나가 들어간 식 윗줄 먼저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렇게 봤을 때 요게 그 바로 밑에 줄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건데 얘가 어떻게 해서 이 식이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네? 근데 요거 바로 윗줄을 보시면 요 식이 써져 있죠. A는 뭐 2분의 1에 y 플러스 z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 식을 무조건 이용을 해야 돼요. 오케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 봐봐. 문제에서 맨 첫 줄에 b 플러스 c가 x라고 그랬지. 맞아? b 플러스 c가 x야? 그럼 얘를 x로 바꿔. 그 다음에 a는 2분의 1의 y 플러스 z 마이너스 x라며. 그럼 이걸로 넣어버린 거야 그냥 다. 이렇게 놔버리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이 2분의 1이 얘예요. 이렇게 묶어서 x분의 y 나왔죠. x분의 z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빼기 1이 다 있잖아. 돼요? 그럼 얘네들 다 빼기를 다 넣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계속 나오겠지. 이게 몇 개? 이렇게 들어갈 거야. 무조건 정리만 하면 돼. 오케이? 이 빈칸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절대 이 증명을 할 줄 아니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그냥 위에서 아래식 조건들을 가지고 이 식이랑 같은 식 만들 수 있냐. 이해돼요? 정리만 하시면 돼. 이렇게 되고 마지막 다는 어떻게 될까요? 다는 봐봐. 어차피 이거 가지고 안에 두 개씩 묶어서 x분의 y하고 y분의 x 그 다음에 x분의 z하고 z분의 x y분의 z하고 z분의 y 얘네 각각 해가지고 산수계 만드는 거잖아. 앞에 계수가 다 뭐가 붙어야 돼? 그치? 여기가 2루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 일단 2가 있고 근데 여기 겉에 2분의 1이 있었죠. 곱해진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1이죠. 다의 식은 1이죠.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됐어요? 무조건 그냥 만드는 거다. 들어주세요. 자, 181번 봅시다. 쓰는 스텝은 내부적밖에 안 돼요. 여기서는 쓰는 스텝 풀었어. 자, 181번을 보시면 자, 이거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잘하세요. 자연수 K에 양의 약수집합을 이제 AK라고 하고 세조건 PQR이 자, 이런 조건을 하는데 P는 X가
집합의 원소고요. Q는 X가 A의 24. R은 X가 A의 N.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Q이면 P가 참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리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이때는 R이면 Q이다가 참인 거지.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삼단문법에 의해서 R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 여기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되긴 해요. 오케이? 자, 그렇게 잘 보면 이거는 R은 지금 N이라는 수의 약수의 집합들이잖아. 돼요? 그럼 N의 약수의 집합, 24의 약수의 집합, 그 다음에 얘는 M의 약수의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M의 최소값, M의 최소값 24? 아니 24? 같으면 안 되는구나. 자, 봐봐. 얘가 24의 약수의 집합이야.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24보다 큰 수 중에 24의 약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이 P가 M의 약수잖아. 그럼 이 M은 최소 24는 무조건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되지. 24의 약수 다 가지고 있으려면. 거기에 아무리 작게 곱해도 얼마나 곱해? 근데 이는 못하죠. 가장 가능한 48인데. 돼요? 이게 M 값이에요. 자, 마찬가지 원리로 그다음에 이제 요 R은 이제 N의 약수인데 N의 약수는 24의 요 약수 안에서 포함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서 N이 가질 수 있는 값이 가장 큰 거잖아요. 이거 거꾸로. 그럼 24보단 작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수. 얘는 거꾸로 2를 나눠버리면 되죠. 돼요? 10이죠. 그래서 M의 최대값 48, N의 최소값 12.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60이 되죠. 됐습니까?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할만하잖아. 이 정도면 할만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어때? 이 정도면 할만한 거 아니야? 잘 어때? 자, 84번으로 얘들 보세요. 자, fx가 자, 요거에 대해서 또 조건 P가 fx가 0 이상일 때 Q가 요걸 때 자, P가 낮 Q이기 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면 낮 Q다가 참이야, 낮 Q면 P다가 참이야. 네, 낮 Q면 P다가 참입니다. 그러면 낮 Q는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낮 Q에 해당하는 범위가 X는 0에서 3 사이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봐요. 자, 일단은 요 fx가 0 이상인 부분이 어딘지 찾아야 되지. 근데 문제는 아직 우리가 4차 함수의 모형이나 이런 거 알아보고 모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냐 이런 거는 일단 fx 뭘로 묶을 수 있어요? x로 묶을 수 있죠.
아직도 남았으니까 3차니까 무조건 하나는 찾을 수 있어. 얼마 넣으면 돼? 3 넣으면 되거든.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얘가 P 조건에 의하면 얘가 요거를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Q의 범위면 무조건 이 P에 다 속해야 되니까. 근데 잘 보니까 이게 있네. 얘하고 이번에 똑같이 들어있죠. SS-1. 그럼 요 나 Q에 의하면 무조건 얘는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러면 요 조건을 맞추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0보다 그렇죠? 0보다 작아야 된다. 됩니까?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봐봐. 이제 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0보다 작을 때라는 얘기는 아까 봤듯이 x가 0에서 3 사이죠. 그러니까 0에서 3 사이에서는 얘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함수 값이. 그럼 잘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2차 공식으로 넘어가서 봐야죠. 축이 지금 2분의 1이죠. 이 함수잖아. 축이 2분의 1이고요.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다. 0은 여기 있고 3은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이렇게 돼요? 우리는 여기는 뚫어놓고 여기서 여기 사이만 이렇게 볼 거야. 여기에서 여기는 모든 함수값들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돼요? 그러면 이 0부터 3까지의 함수값들 중에 가장 어떤 값을 봐야 돼? 큰 값을 봐야죠. 그게 3이지. 3에서 3에서의 함수값 그러면 얼마예요? 네, 5 플러스 A가 되죠?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 기본적으로? 네, 작아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함수값 여기는 포함이 안 될 거지. 그래 같아서 상관없죠. 그래서 A의 최대값 얼마나?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시험 문제 연결해서 줘요. 돼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시 6번 볼게요. 자, 얘도 뭐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똑같이 생겼지만 만드는 거겠죠, 어쨌거나. 그리고 얘는 새 양수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산술기가 쓸 거라는 걸 일단 직감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어쨌거나 곱했을 때 지우주로 만드는 게 목표지. 그죠? 자, 이제 요걸 최소 갖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얘를 맞추려면 얼마가 더 필요해? 일단은 이렇게 맞추려면 다시 얼마 빼줘야 돼? 2y. 어쨌든 하나 빼주면 사실 이제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 또 나온 거야. 우리 이따가 다시 조절을 할 건데 봅시다.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만 보면 얘는 맞춰줄 수 있는데 이제 이쪽이 안 맞죠.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투스텝 문제였으면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딱 맞아 떨어지게 문제를 줄 건데 이거 3스텝이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꾼 거야 이 문제를. 오케이? 어떻게 하면은 팔다를 벗을 때 자, 힌트가 하나 있어. 뭘까? 얘하고 얘 더는 어떻게 돼? 3 네, 3x 플러스 3y 플러스 3z죠. 내가 이거 강제로 세배를 키운 다음에 바깥에 3분의 1을 때리는 돼요? 그러고 요거하고 요걸로 그냥 이렇게 쪼개놔. 이해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하고 이렇게 쪼개서 먹어. 쉬운 면허 없잖아. 이러면 이제 산수기 써도 되죠. 이겨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6대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됐고, 여기 2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애들이 없어져 나오잖아.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성질을 맞춰. 그럼 얘네 산술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루트 144잖아. 루트 144는 12죠? 그럼 얘 최소값이 24에 나와. 6하고 24 더하면 얼마예요? 54가 되죠? 여기 바깥에 3분의 1 있지? 얼마? 18이 되고. 됐습니까? 만드시는 거. 됐죠? 아, 193번. 이거 증명 문제. 혹시 학교에서 귀grup거 셀카카 봐요? 네? 아니, 학교에 서술이 있는 사람. 서술이요? 증명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수행평가 있어요. 생각가 있어? 초는? 어때요? 형. 서술이 없어? 성아. 수행평가로? 증명은? 몰라. 가리. 여기 서술형 있어요. 선생님 있어? 근데 집합이 들어가니까 선생님 증명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귀grup법이 뭐죠? 귀grup법이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부정해서 네,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게 무슨 네, 그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이거 보세요. y제곱 마이너스 3x가 2라는 걸 만족시키는 정수 xy는 존재하지 않는다죠.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양쪽을 어떻게 도달하면 3x는 y제곱 마이너스 2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좌변이 3x이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되지. 그럼 옆에 있는 y제곱 마이너스 2도 3의 배수가 돼야 되네. 그럼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게 안 나오면은 이제 거짓이 되버리는 거잖아.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정은 존재한다라고 두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양쪽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y제곱 마이너스 2가 3의 배수냐라고 보면은 y가 어차피 3의 배수에 관련된 걸로 자연수를 쪼개보면 몇 개를 쪼갤 수 있지? 종류를. 무조건 3개죠. 3으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는 수, 나머지 1인수, 나머지 2인수. 그래서 y를 3k로 하나 두고
3k 플러스 1로 하나 두고 3k 플러스 2로 둔 다음에 여기 y제곱 마이너스 1을 다 넣어보는 거야. 넣었을 때 3으로 묶이는 게 다 안 나오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게 기울법이야. 그 거짓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찾아서 그게 다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기울법이니까 그렇게만 해보면 결국엔 나머지가 다 남아. 그래서 얘는 사회배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정수 xy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됐나요? 일단 시스템 아직은 질문은 여기까지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이제 뭐를 할까? 집에 가는 거. 에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머지를 풀어. 어? 스태프를 나머지를 풀어. 나머지 풀 시간을 갖자. 시험 보면 안 되나? 네. 자 일단은 꼭 아셔야 될 게 월요일날 테스트 볼 거예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테스트는 일단 고쟁이하고 일단 고쟁이 위주로 볼게요. 고쟁이 위주로 볼 거고 스텝하고 3스텝 섞일 건데 일단은 쌤이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뤘던 문제들 일단 위주로 오케이? 그래서 시험 볼 거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수업이 없는 날 혹은 수업이 끝나고 이걸로 계속 확인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거미는요? 범위요? 월요일 거는 원망하고 도형이 몇 점부터 나와요? 80점 아래요. 80점 아래. 문제는 25문제. 한 문제당 4점이에요. 근데 80점 어떻게 넘겨요? 왜요? 5개까지 틀면 돼. 다 내가 풀어둔 거라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복습을 얼마나 빡세게 했냐. 복습을 얼마큼 빡세게 했냐. 쌤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이 고쟁이 교재를 하는 동안에는 쌤이 문제를 다 안 풀어오거나 해도 크게 내가 뭐라고 안 했잖아. 이거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어차피 시간상 이거를 싹 다 풀어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일단 안 나와.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 어려워. 왜냐면 나도 이거 수업 준비하려고 이거 한두 시간 계속 문제 풀면은 나도 지쳐. 다른 거 다 하기 싫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나도 풀 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CP 스텝을 그냥 원활히 다 충분히 다 한 문제 한 문제 고민해놓고 이 시간이 어차피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오케이? 그리고 게다가 고생이 계약하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안 나오는 거 아니까 대신에 그런 어차피 우리가 개념은 어차피 한 번 다 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나 우리가 아직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일단 내가 먼저 제시하는 수업이에요 지금. 오케이? 먼저 제시를 하고 대신에 요게 이런 걸 생각을 많이 안 해봤을 테니까 충분히 복습을 하셔서 빨리빨리 자기 걸로 만드세요. 오케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테스트로 보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안 돼 있는 부분은 쌤이랑 좀 더 다시 보고. 오케이? 쌤은 테스트 보는 목적이 누구 하나 뭐 잡아서 조질라는 게 아니잖아. 말 그대로
딱 어느 정도 각자 상태인지를 보고 어차피 쌤 시험 직전 되면 다 개별 관리로 들어갈 거야. 원래 우리가 1학기 때까지는 그렇게 막 엄청 개별적으로까지는 잘 안 했는데 이번부터는 그래서 왜냐면 쌤이 특목고 애들은 시험 기간 들어가면은 거의 다 그냥 개별로 보거든. 그렇게 개별로 봤을 때 1학기 때 생각보다 애들 결과가 괜찮았어서 그래서 우리 반도 쌤이 개별로 보거든. 이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숙제를 다 못하는 거는 괜찮아. 그리고 각자 그래도 나름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는 것도 쌤이 알기 때문에 그냥 숙제 못하면 사연이 있겠거니 하는 거지. 이거 요새 뺑기부기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이해돼요? 최대한 열심히만 좀 해주시고 대신에 다른 건 몰라도 복습만큼은. 왜냐면 복습 이런 수업은요 장점은 여러분이 수업 전에 크게 준비해올 게 없어. 대신 이 수업의 단점은 복습을 안 하는 순간 이 한 2, 3주 동안에 고쟁이 한 요 모든 시간이 무용지물이 되거든. 그냥 내가 앞에서 내 풀이 자랑한 거밖에 안 돼. 저 인간 존나 잘 푸네 하고 끝나 그냥. 이해돼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이거잖아.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냥 쉽고 최대한 쉽고 빨리빨리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서 맞추는 게 목표인 거잖아 지금. 이해돼요? 내가 가서 대리점 볼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복습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거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거쳐서 최대한 몇번 볼 테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교재를 줘야 되니까 새 교재가 나왔어요. 교재 내가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반은 이 교재를 어떻게 쓸 거냐. 거기 보면은 난이도가 과목마다 2개예요. 중급 있고 고급 있거든. 우리는 일단 고급 위주로만 풀고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고급을 우선적으로 먼저 풀고 거꾸로 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은 중급을 좀 더 풀면 돼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좀 그렇고 근데 어차피 생각보다 풀 단원이 몇 개 안 돼요. 뒤에 함수부터는 어차피 필요 없잖아. 함수부터는 반이에요. 함수부터 반이라서 생각보다 많이 적어놓고 그 다음에 성현이 같은 경우는 앞에 직방이 없잖아. 직방은 내가 따로 뽑아줄게. 1학기 기말고사 책이 있거든. 주고 세트 읽어서 아쉽지만 일단 남은 시간 일단은 문제를 좀 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케이? 5분 쉬었다가 문제 좀 봅시다.